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예, 물론 어, 기관계 DB,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어, 온라인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광고 매체를 통해서 유입된 트래픽을 통한 전환,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 배너를 클릭을 통한 전환,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그 전자상거래 기능 추적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스크립트만 심는다고 해서 모든 매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케팅 실무자 혹은 기획 실무자 분들은 이런 전자상거래 설정 부분을 당연히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환경이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 요건을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문서로 정리해서 개발팀에 전달하는 역할까지가 아무래도 마케팅 팀 내지 기획팀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발을 하실 줄 아신다면은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개발 소스를 건드린다는 자체가 서비스에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완벽하게 잘 실무에서 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마케팅 실무자 분들께서 그 개발 소스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심이 들고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내부에 뭐 개발팀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에이전시랑 같이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이 전자상거래 추적 설정을 할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데이터 설계부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까지 이렇게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할 줄 아는 개발자 분께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GA 쇼핑몰 데모 쇼핑몰에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해서 매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왼쪽 메뉴에서 전환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전자상거래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섹션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그 하위에 있는 보고서들에 접속하시면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요 보고서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개요에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이 얼마고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얼마고 거래수 평균 주문가 객단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밑에 조금 내려보시면 인기 품목 그리고 상품이 나오고 제품 카테고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카테고리 클릭하니까 어떠한 제품 카테고리에서 구매가 많이 발생했는지가 나오고 제품 브랜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브랜드는 지금 뭐 구글 그리고 나셋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구글이라는 브랜드 다른 상품들은 어떤 브랜드를 정의하는 값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수집을 따로 안 해서 이렇게 낫셋으로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편집샵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 제품의 브랜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품의 브랜드를 각각 다르게 수집을 해서 과연 어떤 브랜드가 우리 웹사이트에서 많이 팔렸는지 그걸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행동 보고서로 한번 가볼게요. 쇼핑 행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의 퍼널을 보여줍니다. 전체 세션이 얼마고 그 중에서 상품을 얼마나 받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를 얼마나 추가했고 구매까지 얼마나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퍼널 깔때기 모양 분석을 이렇게 깔때기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상된 전자상거래 세팅
해줘야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냥 표준 전자상거래 세팅을 적용하면은 이런 퍼널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행동. 결제 행동 보고서를 볼게요. 결제 행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주문서 있죠? 주문서부터 최종 거래가 발생하기까지의 그 단계를 퍼널로 이렇게 나눠 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주문서에서 뭐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뭐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그 단계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UX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식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품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제목이 나오고 그 옆으로 판매된 수익금이라든지 수량 그리고 뭐 환불 금액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장바구니로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까지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실적 같은 경우는 주문 건당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번호당 우리가 주문을 하면 주문 번호가 나올 텐데 주문 번호당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따른 배송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목록 실적 같은 경우는 쇼핑몰 보다 보면 카테고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카테고리별 실적을 좀 알고 싶다. 카테고리에 노출된 상품의 클릭수 혹은 노출수랑 클릭수를 알면은 클릭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한 횟수라든지 카테고리별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케팅 섹션으로 가면은 쿠폰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기획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획전이 웹사이트 안에 굉장히 많을 텐데 보통 메인 롤링 배너로 많이 기획전을 걸어 놓죠. 그래서 기획전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고 클릭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기획전을 통해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문 쿠폰, 제품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쿠폰 데이터도 전자상거래 설정을 하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문을 할 때 고객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뭐 누적 구매 금액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도 기본적인 보고서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맞춤 정의값, 맞춤 측정 기준 또는 맞춤 측정 항목을 통해서 별도로 수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풍부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GE에서 확인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봤고요. 다음으로는 기본 전자상거래랑 향상된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기본 전자상거래랑 향상된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기본 전자상거래는 수집하는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주문번호, 그리고 수량, 그리고 어떤 상품을 샀는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수집이 되겠지만 그 외에 상품이 웹사이트에 얼마나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긴 개수가 몇 개고 또는 뭐 기획전 같은 데이터 있죠. 기획전을 통한 성과 데이터 또는 뭐가 있을까요? 상품 노출 데이터, 상품 뭐 제품 목록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다 향상된 전자상거래 Enhanced E-commerce라고 하는데요. 향상된 전자상거래 세팅을 적용해야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어떤 거를 권장드리냐면 당연히 향상된 전자상거래 세팅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표준 전자상거래보다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 까다롭긴 해요. 예, 근데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부 향상된 전자상거래 태깅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주의해서 일단 전자상거래 세팅을 하려면 이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보기 단위로 전자상거래 세팅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보기에서 전자상거래 설정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전자상거래 사용을 이렇게 설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향상된 전자상거래 보고서 사용 설정도 이렇게 ON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된 상태여야지 일단 전자상거래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도움말 문서로 가셔야 됩니다. 도움말 문서로 가야 되는데 저는 구글 태그 관리자를 활용해서 전자상거래에 적용을 하는 거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태그 관리자에서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한 도움말 문서인데, 이 도움말 링크는 제가 링크로 이렇게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도움말 문서는 여기서 한글로 언어를 바꿔도 영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아니면 번역을 누르셔서 보셔도 되고,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움말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 Implement using data layer라고 되어 있어요. 리커먼드 한다고,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라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걸, 임플리먼트 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어라는 걸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보니까 노출, 상품 노출, 상품 클릭,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정보, 그리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지 제거했는지, 그리고 기획 전 노출, 클릭, 그 다음에 체크아웃, 주문서 작성 단계, 그리고 구매, 환불,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purchase 단계만 보겠습니다. 주문 완료 단계니까요. purchase 단계를 볼게요. purchase 단계를 보면은 보시면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시죠? 예, 이런 스크립트를 웹사이트 안에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야지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레이어라는 그 기능을 써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문법들은 그 따로 별도로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문법들은 지켜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이런 이커머스를 나는 뭐 전자상거래 이렇게 한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 영어로 기본 문법은 따라 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id라는 값이 있죠. 이거는 지금 주문 번호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id가 필수값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수값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머지 값들은 선택값이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거래번호랑 수익 같은 경우는 필수값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고, 텍스라든지 어떤 배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택값이라서 안 넣어도 되지만 수집하면은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DB 변수를 넣어주시고, 수익에 해당하는 DB 변수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쵸? 그리고 상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품의 제목, 상품의 이름이 필수값이에요. 그리고 상품의 ID, 보통 SKU라고 하죠. 예, SKU, 상품 번호, 가격, 브랜드, 카테고리, 이런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만약에 하나의 주문에 상품이 여러 개가 주문된다고 하면은 2단계 있죠. 2단계를 루프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시키도록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개발팀
개발자랑 같이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하셔서 지금 내가 쇼핑몰에서 매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개발자 어, 문서다. 문서고 이러한 문법을 쓰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어, 내가 어떤 부분을 정의해서 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의를 그러니까 회의를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발자분께서는 이게 값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필요한 거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럼 나는 필요한 부분만 수집을 하겠다. 나 만약에 텍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럼 이런 거는 수집 요청을 안 하시면 돼요. 텍스가 보통 없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제휴라고 나와서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라고 이렇게 수집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럼 수집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수집을 하는데 반드시 필수값은 반드시 수집을 해주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상품 부분은 상품이 여러 개 구매가 되면은 이거를 루프 반복적으로 실행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개발자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자분께서 작업을 완료해 주시면 그 검수를 하셔야겠죠.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는지 검수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 검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검수를 하기 전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데모 쇼핑몰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샘플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구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이커머스 데모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뜨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Enhanced E-commerce라고 되어 있죠. 지금 뷰 데모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로 구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자상거래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샘플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온 상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깔게요. 웹사이트에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칩니다. 크롬 웹스토어라고 치시면 메뉴에 이렇게 링크가 나오죠. 이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전에 태그 어시스턴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어 검색 부분에서 WASAP라고 칩니다. WASP라고 하는데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확장 프로그램이 검색이 될 거예요.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있는 벌꿀 모양 있죠? 네, 이거를 여기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우측 상단에 그 주소창 우측에 W 모양의 그 심볼이 생길 겁니다. 네, W 모양 심볼이 생길 거고요. 그 상태에서 아까 그 웹사이트 있죠? 거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개발자 도구 F12 맞죠? F12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 탭의 우측을 클릭하게 되면은 WASP라고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이 깔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해줍니다.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현재 이 웹사이트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내지 스크립트들이 다 이렇게 쭉 목록으로 나와요. 보시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죠. 네,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스크립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태그 옆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고 이 지금 번개 모양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우측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전송된 정보
대한 스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트래킹하고 있고 이벤트 액션 카테고리 값으로 이러한 값들이 날아가고 있고 GA 속성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프로모션 값을 지금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의 위치 그리고 아이디 그리고 프로모션 이름이 뭔지 이런 데이터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투 스쿨이라는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백투스쿨이라는 프로모션인데 이거네요. 이거에 대한 노출, 이게 노출됐다라는 데이터를 지금 GA로 전송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WASP, WASP라는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은 GA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될 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지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란색 티셔츠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근데 제가 클릭을 한 페이지는 이 메인 페이지예요. 예,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 탭을 누른 다음에 지금 번개가 지금 2번 날아가는데 가장 최신 부분이 이게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번개 클릭하시면 어떤 데이터가 날아가는지가 보이겠죠. 이커머스고 프로모션 액션 값으로 클릭이고 리스트 값이 지금 홈페이지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 그리고 프로덕트 데이터인데 브랜드가 뭐 이런 거고 카테고리는 티셔츠고 이런 상품의 가격, 이름, SKU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값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번개가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경우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뷰인 경우는 이렇게 태그 모양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지금 번개 모양 클릭해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디테일 뷰에서 날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매 완료까지 한 스텝 한 스텝 가시면서 번개가 날아간다거나 어떤 페이지 뷰가 날아갈 때 어떤 데이터가 날아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개발팀에서 적용한 스크립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데모 쇼핑몰에서 확인한 전자상거래 데이터처럼 상품의 어떤 매출 값과 상품의 상세 정보 그리고 상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쿠폰, 기획전 등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수집이 잘 되면은 되게 깔끔한데 아무래도 기본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수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개발팀에서도 이러한 부분 작업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는 도움말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집 작업이 완료되어 있을 때는 와스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글 태그 관리자를 활용해서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